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이익 122회 실무를 한번 해볼게요. 회사 이름은 우리전자,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자, 큰 문제 1번은 일반 전표죠. 5문제 풀어볼게요. 전산에게 빌려준 대여금 이자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세 27만 5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72만 5천원을 보통령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원천징수세액은 자산계정, 그죠? 선납세금으로 할 거야. 일단은, 자, 이자, 수익, 이렇게. 자, 전체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자, 돈 받을 때 세금 떼는 거 뭐라 그래요? 선납세금. 선납세금이 27만 5천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그쵸? 72만 5천원을 어디로 받았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그럼 두 개 합친 게 뭐예요? 이자 수익이겠죠. 이자 수익은 10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자 수익 100만원 중에서 그쵸? 원천징수 세금 27만 5천원 제외하고 나머지 72만 5천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자, 2번 문제. 마케팅 부서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등록 면허세 45,5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자, 일단 돈이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예금 45,5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면허세, 그쵸? 재산세, 면허세,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이렇게 되겠죠. 금액은 45,500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경기로부터 토지를 700만원 증여받고 취득세 2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토지죠. 토지 공정가치 700만원에 취득세 28만원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728만원 이렇게 토지가격. 자, 순서대로 쓸게요. 700만원 토지는 증여를 받았어요. 그죠? 무상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자산수중이익이고 자산수중이익 이게 700만원. 그 다음에 28만원은 그쵸? 취득세 현금으로 줬어요. 28만원은 현금이 되겠죠. 현금 이렇게 됐죠? 자, 4번 문제.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고 매입 수수료 15만원을 포함해서 전액 보통예금이네요. 일단 단기 매매 증권. 자, 10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예요? 500만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수료 15만원. 이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를 따로 써요. 그리고 이 수수료 비용은 몇 번이에요? 984번이에요. 이렇게. 자,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그래서 보통예금 515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문제. 장기 차입금 7천만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7,067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이렇게.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장기 차입금이 7천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급한 게 뭐부터 쓸까요? 7,067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67만원은 뭐예요? 이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자를 포함해서 7,067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으니까 67만원은 뭐다? 이자다. 자, 이자 주는 거는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이렇게 되겠죠. 자, 장기 차입금 거래처 써야 되니까 밑줄 이렇게. 자, 일반전표 다 풀었으니까 한번 입력을 같이 해볼게요. 프로그램 여시고, 자, 프로그램 열고, 자, 일반전표 클릭해볼게요. 일반전표 클릭. 자, 일반전표 여셨죠? 1번 문제 1월달 01 엔터. 자, 15일이에요. 3번 차변에 일단 선납세금 한글로 선납. 자, 선납세금 엔드 27만 5천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엔드 72만 5천원.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자, 합계 맞으니까 방향키 밑으로. 자, 2번 문제 5월달이에요. 그러면 ESC 한번 05 엔터 25일이죠. 3번 차변에 세금과 공가 세금. 자, 800번대죠. 마케팅 부서니까 800번대 엔드 금액은 45,500원 엔터. 자,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합계 맞죠? 밑으로 내리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8월달이에요. ESC 한번 08 엔터 30일. 3번 차변에 토지. 자, 엔드 728만원. 자, 그 다음에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자산 수중이익 자산 이렇게. 자산 수중이익 엔드 700만원이죠. 자, 엔터. 대변에 현금 101 현금 28만원 맞죠? 밑으로 내리고. 자, 4번 문제는 9월달이에요. ESC 한번 09 엔터 30 그쵸? 자, 3번 차변에 장기. 자, 장기 차입금 안 보이면 한자 더 쓰세요.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 써야 되죠? 우리은행 엔드 금액은 7,000. 자, 엔터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자 비용 엔드 67만원. 자,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7,067만원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이 다 끝났죠? ESC 빠져나오고 메인 매출 전표를 풀어볼게요. 자, 큰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당사가 토통 유통에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의 공급 계약이 해지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 세금 계산을 발급하였다. 자, TAT 같은 경우는 실제 수정 세금 계산을 발급하지만, 그쵸? 전산회계나 전산 세무는, 그쵸? 직접 발급하지 않고 마이너스 분계를 하면 돼요. 그쵸? 자, 팔았는데, 그쵸? 반품됐으니까 분계는 파는 것처럼 분계하고, 그쵸? 대변에 제품 매출 이렇게. 그 대신 금액을 마이너스 이렇게 300. 자, 부가세가 마이너스 30만원. 자, 이렇게 마이너스 분계를 하면 팔았던 거에서, 그쵸? 이만큼씩 줄어들겠죠. 부가세, 예수금.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 대신 마이너스 330 이렇게. 10일 과세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일 과세. 팔았었는데, 그죠? 제품을
팔았는데 반품된 거니까 팔은 것처럼 분개하고 마이너스 분개를 하면 돼요. 그러면 반품이 되겠죠. 자, 됐어요. 자, 2번 문제.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그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불공차야, 불공차. 그래서 불공부터 쓸게요. 54 불공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수리비를 그쵸? 전자세금계산서로 다음같이 발급하였다.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동차를 수리한 거야.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 이렇게. 금액은 75만원에 부가세 합쳐야 되죠? 7만 5천원 더하니까 합계 금액 82만 5천원이에요. 82만 5천원 이렇게. 자, 돈을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82만 5천원. 자, 됐죠? 3번 문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 중 3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자, 발급받았으니까 매입이에요. 매입인데 품목을 보니까 원재료를 매입한 거네. 그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금액은 2천만원. 자, 부가세는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220만원 중에서 그쵸? 여기 30% 금액 여기 써있네요. 660만원은 뭘로? 현금으로. 그래서 대변에 현금 660만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예요? 1540만원이죠. 얘는 외상 매입금을 해주겠죠. 외상 매입금 이렇게. 과세 유형은 50일 과세 이렇게. 됐죠? 자, 4번 문제. 수출업체인 두일무역의 제품 5,300만원 동일자로 받은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면 영세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납품하고 여기도 또 영세라는 포인트가 있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입금될 예정이래요. 자, 제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총 금액이 5,300만원 이렇게. 자, 전액 외상이죠. 다음 달에 받을 거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5,300. 매출 영세 몇 번이에요? 12 영세 이렇게 되겠죠. 12 영세. 자, 됐어요. 자, 5번 문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부산 세관에 세관이죠. 세관 55 수입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세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자, 세관에는 세금만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가세를 어디서 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대변에 보통예금 그렇죠? 부가세가 지금 30만원이에요. 30 이렇게. 뭐 납부한 거예요? 부가세.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되겠죠. 30만원. 이렇게. 자, 세관, 부산세관 55 수입 55 수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분계가 그쵸 5번까지죠. 끝났어요.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해 볼게요. 프로그램 여시고 자, 프로그램 여시고 매입 매출 전표 클릭. 자, 매입 매출 전표 열었죠. 1번 문제 10월달이에요. 엔터 10일. 자, 과세 유형은 몇 번이에요? 10일 과세 이렇게. 제품 자, 금액은 마이너스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300. 그러면 부가세도 마이너스 30만원 이렇게 잡혀요.
자, 거래처는 톡톡 유통. 자, 전자 있죠? 1번 전자, 3번 혼합. 이렇게 하고. 자, 제품 매출 마이너스 300, 부가세 마이너스 30 맞아요. 밑으로 내려서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외상 매출금 108 외상 매출금 됐죠? 엔터.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똑같은 10월달이죠? 그럼 여기서 하면 되겠죠? 17일 이렇게. 자, 과세유형은 54불공이에요. 54불공 이렇게. 자, 차량 유지비라고 쓸게요.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편하게 쓰시면 돼요. 차량 유지비. 자, 불공은 여기는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거니까 합쳐지기 전 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750에 그쵸? 75,000원 이렇게 되겠죠. 거래처는 달려라 붕붕. 달려라 붕붕. 자, 전자 있죠? 1번 전자 그쵸? 그 다음에 불공사유 F2. 자, 자동차 불공은 여기 3번 개별 소비세 그쵸? 3번이에요. 자동차 불공은 3번. 자, 분계는 항상 3번으로 놓으면 편하죠. 자, 우리가 불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금액이 합쳐진 거예요. 우리 분계한 것처럼. 그 대신 차변에 뭐예요?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800번대 이렇게. 자, 됐고 4번 대변에 253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엔터. 그 다음에 3번 문제. 여기도 10월달이네요. 그죠? 그럼 30일 이렇게 해주고 과세 유형이 뭐예요? 50일 과세 원재료. 자, 금액은 2,000. 부가세 200. 거래처는 으뜸이에요. 으뜸. 자, 전자 있죠? 1번 전자, 3번 혼합. 이렇게. 자, 원재료 부가세 맞고, 그죠? 한 칸 내려서. 자, 일단 101, 3번 차변에 101 현금 660. 그 다음에 또 차변에 251 외상 매입금. 잠깐만요. 대변인데, 그죠? 4번 대변에 잘못 썼어요. 대변에 이렇게. 차변의 원재료 부가세고 대변의 현금 66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입금 1540 이렇게 되겠죠. 됐죠? 엔터. 자, 그 다음 4번 문제 11월 달이죠. ESC 한번 11월 엔터. 자, 며칠이냐면 13일 13 12영세 제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금액은 5,300. 거래처는 두일 무역 엔터. 전자 있죠? 1번 전자. 그 다음에 영세율 부분에서 F2. 자, 1번은 직수출이면 1번 그쵸? 16수출이죠. 12영세면 3번 그쵸?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렇게. 3번을 선택하면 돼요. 엔터. 분계는 항상 3번 이렇게. 자, 그럼 제품 매출 맞아요. 그죠? 차변만 써주면 되죠. 3번 차변에 108 외상 매출금. 됐죠? 엔터. 자, 5번 문제 12월 달이에요. ESC 12월 엔터 27일. 자, 55 수입이죠. 55 수입. 자, 부가세 이렇게 쓸게요. 자, 지금 부가세가 30만원이니까 공급가액 얼마예요? 공급가액이 300이에요. 공급가액 300에 부가세 30. 자, 부산세관이에요. 부산세관 해주고 전자 있죠? 1번 전자, 3번 혼합. 자, 55 수입을 선택했기 때문에 얘가 부가세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4번 대변에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엔터.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끝났어요. ESC 빠져나오고. 자, 됐죠?
자, 큰 문제 3번 부가세 부속서를 볼게요. 1번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7월부터 9월이죠.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그쵸? 요걸 작성할 거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 명세서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은 내용을 볼게요. 공장 이전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지비용 이거는 토지예요. 그쵸? 부지가 토지.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니까 일단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얘는 토지라. 그 대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죠? 토지인데 부가세가 있으면 뭐예요? 불공이에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 명세서 이건 작성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 건물 이건 건물이죠. 건물 6천에 600만원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영업부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그쵸? 승용차 뭐예요? 차량 운반구예요.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들어가겠죠. 근데 승용차를 잘 보니까 5인승 2000cc니까 뭐예요? 불공차죠. 그러니까 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 명세서도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작성을 해볼게요. 프로그램 열어서 자, 프로그램 여셨죠? 부가세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클릭. 자, 날짜는 7월부터 9월이에요. 자, 책 보시면 첫 번째 거는 토지라 안 되고, 그죠? 두 번째 거 7월 20일. 자, F2. 자, 거래처 어디에요? 대형건설. 대형건설이죠. 건물이니까 1번, 그쵸? 건물 1번. 공급가액은 6천에 600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9월 8일 그쵸? F2 거래처는 하나상사예요. 하나상사 해주고 차량 운반구니까 3번 이렇게 되겠죠. 금액은 2천에 200 자, 그러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작성했어요. 뭐 어렵진 않아요. 일단 저장하시고 저장 자 ESC 빠져나갈게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 명세서 클릭해 볼게요. 똑같이 얘도 이익이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이렇게 자 여기에서 불공되는 거 아까 두 개 있었죠. 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죠? 판매 그게 900에 9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사온 거 자동차 차량 운반구 불공이에요. 그죠? 여기 금액은 2천에 200 이렇게 되겠죠. 다 됐죠? 얘도 저장 자, ESC 빠져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다 작성을 했어요. 자, 부가세 부속서류 두 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5년 1기 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이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과세표준 명세를 포함한대요. 요건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할 거다. 자, 매출 쪽 보면 쭉 있는데 지금 여기 계산서 부분 요 부분이 여기 과세표준 명세에 들어갈 거야. 면세는 부가세 신고서에 안 들어가죠. 그쵸? 근데 과표 명세에 들어가요. 요거는 요거와 관련된 거니까 맨 마지막에 한 번에 입력할게요. 자, 그럼 요거 빼고 나머지를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을 하면 되겠죠. 책 보면서 자, 같이 입력해 볼게요. 자, 부가세 그쵸? 부가세 신고서 자, 부가세 신고서 열었죠.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이렇게 자 문제 볼게요. 자 매출 쪽
매출 쪽 보면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여기죠. 5억 7천 부가세 5,7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영세율 그쵸 전자세금계산서 영세 세금 여기죠. 5천 부가세는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전자계산서니까 좀 이따가 과표 명세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그런데 밑에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은 전부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럼 중복이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랑 중복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여기 세금계산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신용카드에 따로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매출 쪽 입력이 끝났어요. 됐고 매입 쪽 볼게요. 자, 매입 쪽 보면 일반 매입이 있어요. 여길 말하는 거죠. 일반 매입이 사업과 관련 있는 거,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눴네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게 뭐예요? 불공이에요. 자, 불공은 항상 두 번 입력해주죠. 원래대로 한 번, 불공에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일반 매입이 두 개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억 6천 부가세 2,6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고정매입 여기 고정매입 1억에 부가세 1,00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일반 매입 중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불공이다. 그래서 불공은 한 번 더 입력해 줘야 돼요. 어디에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에 불공이 해당되죠. 그럼 오른쪽에 칸이 열리죠? 지금 번호가 하나씩 밀려갖고 맞진 않는데 자,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금액은 얼마예요? 1,000만원에 그쵸? 1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매입 쪽 세금계산서는 다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매입 쪽 신용카드 이렇게. 자, 매입 쪽 신용카드는 그 밖에 공제에 있어요. 여기 매입 쪽 신용카드는 그 밖에 공제에 있다. 자, 클릭하면 여기 있죠, 여기.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이렇게. 자,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를 쓴 건데 사업과 관련된 거 있고 사업과 관련 없는 거. 그쵸? 사실 사업과 관련 없는 건 불공이죠. 근데 불공의 개념은 세금계산서 불공만 있고 신용카드는 불공이 없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불공에 해당되는 건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인데 불공이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빼버리면 돼요. 자, 그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사업과 관련 없다. 그러면 X 이렇게 입력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두 개만 입력하면 되죠. 신용카드 일반 매입, 신용카드 고정 매입. 자, 입력해 볼게요. 자, 일반 매입이 900에 90만원. 자, 고정 매입이 500에 50만원. 이렇게. 자, 뭐 다들 책 보시니까, 그죠? 자, 기타 자료. 첫 번째는 매입 자료는 모두 과세 매출과 관련된 매입이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됐죠? 그 다음에 일기 예정신고 시 환급된 세액은 200만원 있다. 자, 예정 때는 미환급된 세액이 200만원 있다. 예정 때는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을 안 해주죠. 그래서 요걸 엿다 쓰면 돼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그쵸? 얼마예요? 200만원. 자, 200만원을 쓰면 그쵸? 확정 때 부가세에서 200만원을 차감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해당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전자신고했대요. 그러면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전자신고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어요. 항상 얼마예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만원이에요. 만원. 그래서 만원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작성하시오. 그 다음에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라고 돼 있죠. 이게 뭐다? 과표명세, 과세표준명세서가 과표명세. 자, 마무리로 이걸 작성하면 되겠죠. 클릭. 자,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 과세표준명세, 제조 도소매, 제품 매출 여기 요 금액은 매출 쪽 합계 얼마예요? 6억 2천 6억 2천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면세 자 아까 면세 얼마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면세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요걸 말하는 거죠 면세 매출이 얼마다? 100만원이다 그래서 여기 면세 수입 금액이 100만원 이렇게 자 면세 계산서 발행했죠 그죠? 전자계산서 그래서 계산서 여기다 100만원을 입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작성이 다 됐어요 확인 여기까지 하면 부가세 신고서가 끝난 거다 자 저장 ESC 빠져나갈게요 자 다 됐죠 이제 결산해 볼게요 결산 1번 문제 영업부서에서 구입시 전액 소모품비로 이렇게 자 구입할 때 뭘로 했어요? 소모품비 결산 때는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자 대변은 또 반대 소모품비 이렇게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본다? 차변 차변이 자산이면 남은 만큼 자산 차변이 비용이면 사용한 만큼 비용 그래서 지금 남은 만큼을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미사용한 게 얼마다? 350 이게 남은 게 350이란 얘기죠 남은 만큼이 350 이렇게 대변도 3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단기 중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5만원이 적어서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하였던 금액 중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실제가 적었대요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적었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 차변에 현금 가부족 이렇게 자, 여기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자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가 항상 기준이에요 실제가 어떻다? 실제 현금이 5만원 부족했어요 적었어요 그럼 현금이 나갔으니까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변에 현금 그쵸? 차변에 현금 가부족 자 지금 현금 가부족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분개를 살짝 해본 거예요 차변에 있죠 결산 때니까 임시계정은 반대로 없애줘야 돼요 가수금, 가지금, 현금 가부족 임시계정은 반대쪽으로 없애준다 차변에 있는 거를 대변으로 없애줘야 되겠죠 대변에 현금 가부족 이렇게 하고 자 총 금액이 5만원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원인이 뭔지 한번 봅시다 처리했던 금액 중 결산일에 영업부서 직원 식대 간이 영수죠 자 직원 식대니까 뭐예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3만원이었고 자 나머지 2만원은 결산 현재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차변이면 잡손실 대변이면 잡이익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차액이 차변에 생기니까 잡손실이고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잡이익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3번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는 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매도가는 증권 취득이 2025년 12월 19일인데 취득시 수량이 2,000주예요. 일주당 취득 가액은 5,000원. 기말 현재 일주당 공정가치는 5,5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매도하는 증권 취득 시 거래 비용이 60만원이 발생했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면 취득할 때 그쵸? 일단 2,000주 곱하기 얼마에? 5,000원에 취득했어요. 5,000원. 자,
그러면 2, 5, 10 1000만원이죠. 1000만원. 자, 1000만원에 이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를 포함해야죠. 그쵸? 그래서 더하기 60만원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얼마가 돼요? 1060이 되는 거죠. 60.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자, 기말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5,500원이에요. 5,500원. 그러면 2000주 곱하기 5,500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럼 1,100만원이 나오죠. 1,100만원. 이렇게. 그래서 자, 요거랑 그쵸? 밑줄 칠게요. 이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1,060만원짜리가 1,060만원짜리가 1,100만원이 됐으니까 40만원이 늘었죠. 매도 가능 증권이 40만원 늘었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 늘었다? 40만원.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40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다음 4번 문제. 자, 당해 연도 말 퇴직급여 추계액 및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다음 같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추계액이 기준이죠. 제조부 같은 경우는 퇴직금 2억 2천만원 설정해야 돼. 근데 지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2억 있어. 그럼 2억 2천에서 2억 빼니까 추가로 얼마만 설정하면 돼요? 2천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업부 같은 경우는 1억 3천을 설정해야 되는데 잔액이 1억 있잖아요. 그죠? 그럼 추가로 얼마 설정한다? 3천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뭐예요? 추가 설정. 추가 설정을 자동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이건 자동 결산이에요. 자동 결산. 그래서 제조 부서, 그러니까 공장 2천만원, 판관비 3천만원. 요거 좀 이따가 자동으로 같이 입력할게요. 자, 5번. 단기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하여 회계처를 하시오. 이렇게. 자, 이것도 자동이죠. 자, 자동 결산. 그래서 무형자산 특허권 개발비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4, 5번이 자동, 1, 2, 3번이 분계. 그러면 분계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프로그램 열어서 자, 회계관리에 일반전표 클릭. 자, 일반전표 여셨죠? 결산은 12월 31일. 자, 1번부터 3번 차변에 자, 소모품이죠. 한글로 소모. 자, 소모품 영업부서니까 판매비 그러니까 소모품은 뭐 그런 게 없죠. 자, 자산이니까 소모품. 자, 엔드 금액은 350. 이렇게. 자, 4번 대변에 소모품비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소모품비인데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소모품비. 그쵸?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고. 자, 2번 문제 3번 차변에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 얘도 영업부서 직원 식사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그쵸? 엔드 3만원. 자, 차변 엔터. 잡손실이죠? 잡손실 2만원. 그 다음 4번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에요. 현금 가부족 5만원. 됐죠? 3번 분계 3번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 항상 두 번째 걸로 해야 돼. 두 번째 거 투자 자산이니까
엔드 40만원. 4번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40만원. 자, 됐죠? 자, 수동 결산 다 했으니까 ESC 빠져나오고 이제 자동 결산 할 거야.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 클릭 엔터 4번 문제부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프로그램에서 뭐예요? 퇴직급여 전입액이에요. 자,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위에는 공장, 아래쪽이 사무실이에요. 그렇죠? 공장 거부터 할까요? 공장 쪽에 자, 퇴직급여 전입액이 뭐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다. 추가 설정이 얼마 나왔어요? 아까 2천만원 나왔죠? 2천.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업부서, 사무실 쪽이죠? 영업부서도 똑같이 자, 퇴직급여 전입액 얼마예요? 3천. 얘는 3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 특허권이랑 개발비. 무형자산도 사무실 쪽만 있어요. 사무실 쪽 쭉 내리면 여기 있죠. 일단 특허권부터. 특허권이 얼마예요? 500만원. 그 다음에 개발비가 800만원. 하고 오타 8뿔뿔 이렇게. 그래서 특허권 500, 개발비 800. 자, 다 입력했죠? 자동 결산은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 yes. 그래야 분계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자동 결산. 자, ESC 빠져나오세요. 자, 그럼 결산 5문제 다 한 거죠. 자, 큰 문제 5번 원천징수예요. 자, 1번 볼까요? 다음은 직원 김재열의 부양가족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하면 김재열이 모두 공제받고자 한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주어진 내용이 전부이다. 자,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입력한대요. 뭐 많이 해봤으니까 일단은 사원 등록이에요. 사원 등록. 자, 프로그램 여시고 원천징수에 그쵸? 여기 사원 등록 클릭. 자, 사원 등록 클릭하셨죠? 자, 직원은 김재열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 부양가족 탭 여기를 말하는 거죠. 부양가족 탭 클릭. 자, 본인 거는 등록이 돼 있죠. 그죠? 남성이니까 딱히 할 거 없고 한 칸 내려서 그 순서대로 해볼게요. F2. 자,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3번. 그쵸? 이름이 박효정 이렇게. 내국인 1번 주민번호. 1번 주민번호. 자, 880415 2215 679 이렇게 돼 있어요. 39세. 뭐 배우자는 나이 중요하지 않죠? 자, 소득이 일용근로소득 600만원 있어요. 자,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한도가 없죠. 그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걸로 보면 돼요. 자, 배우자로 놓을게요. 자, 밑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또 F2 모친 직계존속이죠. 1번 직계존속. 자, 성함이 이혜영님. 내국인 1번 주민번호. 자, 610228 215677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2025년 5월에 사망하셨어요. 지금이 2025년 귀속이잖아요. 그죠? 자, 2025년 귀속인데 2025년에 사망했으면 되는 거예요. 2025년까지는 된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이 1,500만원 있어요. 금융소득은 얼마가 한도예요? 2천만원까지.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이 안 넘으면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이 안 넘으면 그쵸 소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놓으면 되겠죠. 자, 64세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형 있네. 형 F2. 자, 형제 다음에 6번에 해당되죠. 그쵸? 김창열 이렇게. 내국인 1번 주민번호 820717 1333 456 이렇게 됐어요. 43세.
자, 43세면 나이가 안 돼요. 일단은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야.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이는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커서가 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자 볼까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래요. 그럼 장애인이면 그쵸? 장애인으로 놓으면 되죠. 근데 또 밑에 소득이 있어요. 자, 분리과세 신고한 주택 임대소득 1,000만 원. 자, 분리과세 신고를 했대요. 그쵸? 분리과세는 소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장애인으로 오면 되겠죠. 장애인 이렇게.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 복지법 1번에 해당되겠죠. 자, 됐죠? 밑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아들을. 자, F2. 자, 아들 직계 비속이죠. 4번 직계 비속. 자, 이름은 김재민 이렇게. 1번 주민번호 1808 22 3123 458 이렇게. 자, 일단은 7살이니까 20세 이하 그죠? 소득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4번 자녀 김재은. 자, 내국인 1번 주민번호 180822 4123 451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자, 지금 쌍둥이에요. 그죠? 쌍둥이 쌍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20세 이하 이렇게. 자, 밑으로 내리고. 그러면 부양가족 다 됐죠. 그죠? 그래서 작성이 끝났다. 자, ESC 빠져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미 작성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조회하여 마감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시오. 자, 마감하고 전자신고를 할 거야.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자,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한번 프로그램 열어볼게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클릭. 자, 자료를 보면 11월 그쵸? 귀속 돼 있고 그죠? 11월 지급 이렇게 써 있죠. 쭉 엔터. 자,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미 작성돼 있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한다? 마감을 한다. 자, 마감 해주고 빠져나가세요.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전자신고를 한다 이거죠. 전자신고 클릭.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자, 11월 그쵸? 11월 여기도 11월 쭉 엔터 치면 아까 우리가 마감한 게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작을 해야 되겠죠. 제작 확인 이렇게. 그럼 비밀번호를 만들 거야. 그럼 거기에 비밀번호가 주어졌죠. 5557770000.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도 똑같이 5557770000 이렇게 확인. 그러면 일단 ESC 전자신고 자, 제작을 한 거야. 그 다음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들어가서 자 로그인 했다 치고 여기 창을 닫을게요. X 여기에서 찾아보기를 해서 아까 만든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클릭해서 자 거기 책에 보시면 C 드라이브에 있다고 돼 있어요. C 드라이브의 맨 끝에 있어요. 이거 선택 열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하나씩 쭉 누르면 되겠죠. 형식 검증하기. 아까 비밀번호 설정했었죠. 5557770000 확인. 자, 그럼 열렸어요. 그 다음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에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에 전자 파일 제출 누르고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전자 파일 제출하기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다 된 거예요. 그럼 닫기 누르고 빠져나갈게요. 이렇게. 그러면 전자신고가 다 된 거다. 요거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그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할 거예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 자, 눌렀나요? 사원 F2 눌러서 사원 이름 누구예요? 자, 김민지 사원. 이렇게. 김민지 선택하면 되겠죠? 확인. 자, 그러면 김민지님의 데이터를 불러온 거예요. 자, 프린터 책 보시고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부양가족 탭부터. 부양가족 여기. 부양가족 탭. 여기를 맞춰줘야 돼요. 지금 다 부로 돼 있는데 하나씩 맞춰볼게요. 자, 본인은 여성이네. 여성. 자, 여성이면 부녀자가 되는지 보는 거죠. 근데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면 부녀자가 할 수 있는데 총급여가 6,700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부녀자 해당사항 없고, 자, 그 다음에 자, 한미자님, 그쵸? 김민지의 뭐예요? 어머님. 자, 소득이 양도소득 금액이 50만원 있어요.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까지가 한도예요? 100만원. 그래서 50만원이니까 소득이 있다 없다. 여기부터 초과 안 한다. 부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민자님. 그 다음에 자 68세시니까 60세 이상.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순서대로 볼게요. 완전 강백호로 돼 있죠. 강백호는 누구냐? 배우자예요. 근데 총급여가 1억이네. 그러면 소득 초과하죠. 그죠? 여기 소득 기준 초과 여부 초과하니까 1번 여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부과되고 밑으로 내려오죠. 자, 그 다음에 강한. 자, 자녀인데 소득이 없어요. 10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소득 없는 것부터 소득 없고 그 다음에 10살이니까 20세 이하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강해 0살이에요. 0살. 그쵸? 그럼 올해 출산을 했다는 얘기죠. 출생을 올해 했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소득 없으니까 부로 놓고 소득 없음. 이렇게. 그 다음에 20세 이하. 이렇게 해주고. 자, 0살이면 얘가 스스로 여기가 떠요. 그죠? 그치만 첫째가 있어요. 얘가 첫째고 얘는 둘째니까 둘째로 고쳐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다 된 거죠. 그래서 강백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다른 사람은 소득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보험료부터. 보험료. 자, 보험료는 부양가족에서 해주죠. 그쵸? 뭐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연금이나 월세 이런 건 밖에 있으니까 밖에 메뉴 탭을 쓰면 되지만 보험료 이런 거는 부양가족 탭을 쓰는 거예요. 자, 일단 김민지 본인. 자, 여기 일반 보장성 보험 김민지 클릭해야 되겠죠? 자, 김민지 선택하시고 여기 보장성 보험 스페이스바. 자, 여기 보장성 보험 여기죠? 얼마예요? 5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누구냐면 강백호. 강백호는 소득이 있어서 안 돼요. 소득이 있어서 안 되니까 X. 자, 그 다음에 자, 어머님 한미자님 되죠? 그쵸? 보장성 보험 스페이스바. 이렇게. 보장성 보험 얼마 쓰셨냐면 20만원. 이렇게. 그쵸? 그 다음 종료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강한. 여기 강한. 자, 얘도 보장성 보험 되겠죠? 자, 보험료는 나이를 따져요. 근데 나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죠? 소득만 한 분 계시고. 그래서 보장성 보험. 자, 얼마 썼어요? 20만원. 이렇게. 종료. 그 다음에 강한. 자, 강한도 보장성 보험 스페이스바. 이분은 10만원. 자, 됐죠? 종료. 자, 그 다음에
보험료가 끝났어. 이제 교육비. 자, 교육비도 부양가족 여기서요. 자, 본인부터. 김민지 클릭하시고, 본인 쓴 거. 자, 여기 본인 칸 여기에요. 그죠? 교육비. 얼마 썼어요? 300만원. 이렇게. 엔터 치면, 본인은 여기가 본인이라고 자동으로 떠요. 자, 그 다음에, 강한. 여기 강한 클릭하고, 교육비. 강한은 지금 40만원 썼어요. 40만원. 40만원. 엔터. 자, 여기는, 그쵸? 1번이 미취학, 초중고 2번.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2번 선택하면 되겠죠. 맨 밑에 설명 있죠? 자, 교육비 다 됐죠? 네. 자, 다음 의료비 해볼게요. 의료비 클릭. 자, F2 눌러서 일단 김민지부터. 자, 김민지 1번 국세청. 지금 보시면 김민지 의료비 지출이 두 개예요. 질병치료 목적이 있고 산후조리원 있고, 그쵸?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메뉴가 또 따로 돼 있어요. 성격이 많이 다르니까 이거는 두 줄로 입력할게요. 자, 일단 질병치료 목적 357만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 또 F2 김민지, 자, 국세청 산후조리원 300 썼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산후조리원에서 쓴 거니까 여기를 1로 넣으면 여기가 200으로 바뀌어요. 한도가 200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김민지님 끝났고, 또 F2, 한미자님, 여기 한미자 선택, 1번 국세청. 이렇게. 자, 사용한 건 130. 이렇게. 그런데 가로 보니까 실손 의료비 받은 게 70만원 있어요. 그럼 여기다 쓰면 되겠죠? 실손 의료비. 자, 밑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강한나 F2. 강한이구나. 강한. 자, 1번. 질병 치료 목적 53만원. 53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F2. 자, 강해. 이렇게 1번 국세청. 그래서 얼마 썼냐면 60만원. 자, 이렇게 하면 의료비 입력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 탭 여기 있죠. 자, 김민지부터. 김민지 클릭하고, 일단은 총 2230만원 썼는데 대중교통이 30만원 포함되어 있다. 그럼 대중교통부터 30만원 쓰고, 그렇죠? 그러면 일반 신용카드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200.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한미자님 직불카드가 총 500만원 썼는데 전통시장 100만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전통시장부터 100만원 쓰시고, 이렇게. 그러면 직불카드가 100만원 뺀 나머지 400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강백호. 자, 배우자는 소득이 있으니까 신용카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소득이 있으면 의료비 빼고는 다 안 돼요. 그래서 X. 자, 그 다음 강한. 자, 일단 대중교통이 50만원.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직불카드가 50만원 빼니까 120만원이죠. 됐죠? 됐고. 그러면 신용카드 입력이 다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볼게요. 여기 클릭해서, 자, 여기는 연금저축, 여기가 퇴직연금 여기 있어요. 번호는 여기 1번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퇴직연금. 자, F2 무슨 은행? 하나은행이에요. 하나은행. 그쵸? 자, 맨 위에 거. 자, 계좌번호는 빼기 쓰면 돼요. 323 다시 91 05 22 다시 32 701 이렇게. 엔터.
자, 납입 금액은 300만원이죠? 3뿔뿔 엔터. 자, 그러면 입력이 다 끝났어요. 그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입력이 다 끝났으면 어디로 가요? 연말정산 입력. 여기에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자, 완성이다. 다 됐으니까 ESC. 오늘은 여기까지.